랭킹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자, 9월도 이제 딱 한 주만 맞아요. 남기고 있습니다. 벌써 다 지나가고 네. 있죠. 자, 월간상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2% 후반, 코스닥은 1% 중반대 맞습니다. 내림세입니다. 아직까지도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이 낙폭을 얼마나 축소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씩 키워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한 주 출발이 나쁘지 않거든요. 일단은, 코스피, 네, 일단 맞아요. 올라가고 있죠. 2,600선이고 코스닥이 조금 더 좋습니다. 1%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코스피가 왜 이렇게 탄력이 좀 아쉬울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 그 핵심에는 반도체 종목들 투톱이 조금은 엇갈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바이오 종목들이 약간 주춤하고 오늘 강한 건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강한 종목들 다수 엿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 이슈를 챙겨가고 맞아요. 있습니다. 삼성전기에서 나온 초소형 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 소식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오늘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거기에다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이 관세 부과 소식, 독일의 또 전기차 보조금 이슈까지 그쵸? 해리스 부통령 수혜 받아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죠. 네, 정말로 쉴 틈 없이 강한 섹터들이 바뀌고 또 바뀌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종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랭킹쇼 상담창구 활짝 열어둘 테니까요.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셔서 상담 받으셔도 좋고 채팅창을 통해서도 소통 늘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분들 와주셨을까요? 자, 김영진님,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슈팅스타님, 즐거운 한 주 시작인데 시원한 가을 바람 붑니다. 잠 와요. 아니, 이거 진짜 놀랄 만큼 그 날씨가 확 바뀌었죠? 저는 지난주에 그 마지막 금요일에 미스터 진단 있잖아요. 네.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끝나고 나서 아니, 그 하러 갈 때만 해도 네. 8시 반 정도에 제가 합정역에 도착을 했거든요. 와, 그때 속으로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니, 금요일 밤에 9월이 지금 다 지나가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이렇게 덥단 말이야 하면서 땀을 줄줄 흘리면서 스튜디오로 왔단 말이죠. 그런데 2시간 방송 딱 하고 마치고 나가자마자 추운 거예요. 맞아요. 금요일 밤부터 우와. 갑자기 바깥 날씨가 달라지더니 잠잘 때도 온도가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마치 누군가가 대한민국의 어떤 저주와 결계를 딱 펼쳐놓고 있다가 네. 갑자기 바람이 싹 불어가지고 걷어간 것처럼 순식간에 기온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나오자마자 행복 호르몬이 나왔어요. 저는 이제 또 슬픈 호르몬이 나오고 왔습니다. 추워서? 행복하다면 저는 추위가 너무 싫어서 너무 춥더라고 아침에. 뭐 일단은 근데 기온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나뉠 수 있겠지만 네. 의견이 그래도 오늘 증시를 또 올라가니까 맞아요. 다들 좋아하실 것 네. 같습니다. 코스피가 조금 더 다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말이죠. 코끼리님 두 분 다 옷이 바뀌었군요. 이뻐요. 네, 저는 사실은 여기에 자켓까지 입고 방송을 네. 하려고 하다가 오늘까지는 조금 더울 것 같아서 약간 벗어봤습니다. 폭풍주씨님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오늘 울리다는 되게 분들이 졸음이 많으세요. 온다. 확실히 기온이 확 바뀌니까 몸이 더군더군해지는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리고 희망 있는 행복님 오셨군요. 왜 슬퍼? 개상이 오빠 만나기 얼마 전. 맞아요. 이번 주 그래요? 토요일입니다. 콘서트가요? 네. 그래요. 참, 별 정보를 다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네. 명진님의 LG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슈팅스타님의 JO까지. 삼성전기까지 있어요 오늘. 그래요? 네. 자, 종목 진단. 오늘도 종목들이 좀 굵직한 것들 많이 들어오고 맞아요. 있네요. 체크해놓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의 랭킹쇼 주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키워드는 일단 가을로 준비를 했는데 뭐 뭔가 이상하게 나왔죠, 네, 방금. 신기하게 깜짝아. 나왔죠. 네. 오늘 키워드는 상호행이 날씨의 네. 변화를 느낀 것처럼 좋아요. 가을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사실 제가 9월 들어서자마자 가을 키워드를 한번 잡았었는데 네. 가을을 못 느끼고 있다가 오늘만큼은 그러니까요. 계절의 변화를 느끼시는 분들 많지 않을까 싶어서 잠깐만요. 네. 저는 계절의 변화를 지금 이 순간 갑자기 더 느꼈던 왜요? 게 가을이 키워드인데 이거 딱 보니까 지금 알았어요. 아니 이게 눈입니까? 귀걸이가? 눈이에요. 갑자기 맞아요. 엄청 큰 게 눈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늘해지네요. 가을과 굉장히 거리가 머네요. 네, 갑자기. 어쨌든 뭐 설이라고 생각하고 네. 가을이란 키워드 어떻게 풀어봤습니까? 주제는요,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음식입니다. 기대되는 가을 제철 음식은 무엇일까요? 아니 어쩐지 네. 방송 들어오기 전부터 윤재커가 요즘에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그 음식 관련된 프로그램
프로그램 얘기를 막 꺼내더라고요. 요즘에 음식에 꽂혔군요. 요새 많이 먹어요, 제가. 그래요? 아,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많이 네, 먹어서? 그냥 많이 먹고 오. 많이 살찌고 말이 살이 쪄야 되는데 네. 제 얼굴만 살찌고 있습니다. 이게 제철 윤지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제철 윤지. 네. 저만 찌면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쟤 너무 살이 찌네라고 생각하실까봐 아, 이제 같이 음식으로. 찌자라는 그래요. 음식으로 제철 음식으로 잡아봤고요. 1위부터 5위까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거 참 제가 다 좋아하는 것들인데. 어떤 거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게 하면 진짜 사족을 못 쓰고 굴 진짜 좋아합니다. 굴. 굴을 저희 집에서 예전부터 굴 네. 먹을 때 생굴 이만큼 그리고 데친 굴 이만큼 해서 센 거 데친 거 다 골고루 먹었거든요. 부잣집이네요. 아니요, 굴은 뭐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굴 비싸요. 자주 먹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굴도 진짜 좋아하고 네. 전어도 미쳐요. 저도 정말. 전어는 저는 네. 개인적으로 회보다 전어 구이를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살면서 처음 먹었던 게 전어 구이로 어머니께서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게다가 과메기도 정말 좋아합니다. 저 과메기는 못 먹어요. 저는 비린 거 이런 거 잘 못 먹는데 이상하게 과메기는 그렇게 잘 먹어요. 그리고 사과는 뭐 말도 못하죠. 저희 어릴 때 아버지 친구분께서 사과 농장 하셨거든요. 정말 말도 못하게 사과를 많이 먹었습니다. 있는 집 자녀 맞아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저는 저 5가지 네. 가을 제철 음식들 다 좋아하는데 여러분은 어떨지 아마도 호불호가 나뉘는 음식들은 분명히 그렇죠. 있거든요. 자, 의견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가을에는 전어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전어는 가시땜시 못 아, 먹는다라고 그래요? 하고 계시기도 하고 자, 콕디리님. 옥천 땅 부자. 이거 루머가 자꾸 이렇게 도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먹는데 아낌없이 먹었을 뿐이죠. 와, 미래님께서 가덕도 떡전어가 최고래요. 떡전어? 와, 저는 떡전어 얘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왠지 좀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고소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떡전어 한번 이번에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방금 점심을 먹었는데 침이 네. 보입니다. 자, 그리고 희망인대 행모님, 과메기 초장에 찌 먹으면 맛나죠? 그렇죠. 근데 과메기도요. 사실은 과메기는 이게 맛 차이가 좀 제법 납니다. 그래요? 정말 맛이 제대로 된 과메기와 제대로 맛이 들지 않은 과메기는 정말 비릿하기도 하고 잘 못 먹을 수도 있어요. 확실히 좋은 걸 먹어야지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재밌는 네. 랭킹. 그런데 보세요. 가지가 싫어요님과 코코야우님께서는 이 과메기랑 굴은 겨울이 아닌가. 그런가요? 이렇게도 의견 남겨주고 계시네요. 확실히 계절 따라서 음식의 맛은 달라지는 건 맞아요. 자, 그럼 이쯤에서 여러 가지 의견 들어봤으니까요.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전문가부터 모셔볼 텐데요. 토마토 투자클럽 김그루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건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김구루 전문가와 함께 제철 음식 말고 오늘의 제철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당장도 종목 진단 신청 언제든지 가능하고 알고 계시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이 저희가 처음에 오프닝 때부터 이야기를 했던 바로 그 종목이네요. 종목이군요. 오프닝 때 저희가 이야기를 먼저 꺼냈고요. 그리고 종목 진단도 가장 먼저 들어왔던 네.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죠. 오늘은 유튜브 고조 사토루님의 삼성전기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오늘 전고체 배터리 열풍을 아주 주도하고 있는 종목이다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삼성전기 매수 가격부터 볼게요. 자, 매수 가격은 15만 원대입니다. 15만 5천 원이고요. 비중은 많지는 않고 딱 적절하시네요. 10%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삼성전기 현재 주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삼성전기 현재 주가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15만 5천 원이고 삼성전기 현재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삼성전기는 현재 주가가 13만 7,3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는 좋게 떴는데 음봉에 좀 기록되고 있어서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자, 13만 7,300원. 오늘 최고 주가가 14만 2,500원까지 도달한 바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매수 가격이 15만 원대니까 이 점이 좀 아쉬움이 남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15만 원대 있었는데 다시금 순조롭게 도달할 수 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삼성전기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15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입니다. 오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는데 아쉬웠던 건 고점 대비 조금 밀려나 있습니다. 자, 삼성전기 이대로 순조롭게 올라가서 15만 원대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삼성전기 저도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좀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은 실적 베이스도 굉장히 탄탄하고요. 기술 개발도 뭐랄까 좀 허황된 수치가 아니고 굉장히 구체화된 내용들을 특히 주주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이야기하는 그런 기업들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삼성전기 그런 기업입니다. 제가 왜 시작부터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냐면 결과 말씀드리면 기다리면 갈 거예요. 기다려도 되는 종목이고 근데 이제 이거를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릴 거냐의 뷰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삼성전기가 앞으로의 비전이 어떤 방향으로 있는가를 좀 봐야 되는데 첫 번째 FCBGA입니다. 그러니까 기판에서도 사실 국내에서 기판은 뭐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삼성전기가 사실상 원톱이죠. 기술력에서도 그렇고 캐파로도 그렇고 원톱인데 기판 자체가 시장 캐파가 늘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가운데 중간중간 이벤트들이 있습니다만 시장 캐파가 쭉 늘어났을 때 대장인 삼성전기가 거기서 시장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지금 차지하고 있는 만큼 늘려나간다라면 당연히 매출 자체도 꾸준히 우상향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지금 보면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꽤 많고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근데 그 클라우드라는 포인트에 삼성전기가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게 지금 기판들의 한계치가 AI 이제 가속용 기판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술 한계가 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그거 따라잡기 위해서 유리기판 얘기도 나오고 또는 지금 기판 고도화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고도화에 있어서는 일단 삼성전기가 바로 추진하겠다라고 지난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유리기판에서도 일단 26년 상용화를 기준으로 두고 있는 게 삼성전기입니다. SKC랑 더불어서 쌍두마차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당장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도 파일을 잘 차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그럼 키워드가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도 선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다라는 점. 그러면 지금 좀 빠졌다고 해서 이 종목을 막 덜어내는 작업을 하느니 더 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리고 제가 이거 최근 차트로 올려놔서 그렇지 많이 빠져 있고 실제로 어느 정도의 단기 박스 정도 구간 여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국면에 이제 밑에를 찍고 왔습니다. 하단을 찍고 왔는데 이게 오늘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 테마로 좀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 테마가 작동할 때는 아무래도 이런 삼성전기처럼 대형주들은 지속성보다는 아마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때 한번 더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13만 원 정도 전후 가격대 예를 들어 좀씩 내려왔다라면은 여기서 한번 더 사셔가지고 지금 산 만큼 정도의 비중을 한 20% 채워서 들고 가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다렸을 때 지금도 보면은 지난주에도 유리기판 관련주들 꿈틀꿈틀하잖아요. 오늘 보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꿈틀꿈틀하잖아요. 이게 가시권 내에 어느 정도 일정이 다가와지는 상황이 나오면 점점 더 재료가 불타오를 겁니다. 물론 근데 아직 많이 남았어요. 유리기판도 그렇고 전고체 배터리도 그렇고. 근데 계속 얘기 나올 겁니다. 왜냐면 기술 개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특히 유리기판을 상용화하려면 이제 비용의 다운이 진행되는 개발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 얘기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마다 천천히 수급의 이동 또한 효과적으로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삼성전기는 그다지 걱정할 기업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밑에서 한번 더 잡자라고 저 얘기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목표가를 좀 봐야 되는데 이게 단기간 내에 그냥 급등 갈까요? 이렇게 기대를 하시려거든 사실은 지금 주도주 잡으셔야 돼요. 뭐 바이오, 방산, 조선처럼 지금 주도주를 지속하고 있는 애들을 고가에서 좀 잡으셔야 단기 퍼포먼스 기대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삼성전기는 반대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내려가면 좀 모아야겠다. 다음 차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를 노리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기간 투자는 단기보다는 한 중기 정도로 잡을 수 있겠고 올라갔을 때에는 저는 이 17만 원 구간이 전고대인데 이 구간까지도 충분히 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본절 왔을 때 빨리 정리할까요? 그럴 종목 아닙니다. 좀 끌고 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1차는 17만 원, 2차는 그 이후에 이제 수급 들어오는 거 보고 판단하셔도 되는데 좀 어렵다 싶으면은 이 만 원 단위로 끊어서 조금씩 파세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기였습니다. 역시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화제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짧게 볼 만한 종목은 아니고 조금 더 중기 이상으로 볼 만한 종목이 될 것 같네요. 일단 짧게 봐도 17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으니까 손실 없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삼성전기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오는 동안에 오늘 네. 랭킹 주제 때문에 배가 고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정말 많은데 밥을 안 먹어도 시장이 진짜 좋으면
그냥 배가 부를 텐데 그렇죠. 시장이 안 좋으니까 밥을 먹어도 배가 계속 고프다라는 우리는 이야기가. 항상 배고프고 갈증이 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고고씨님 오셨군요. 와, 그런데 오늘 웬일로 소부장과 이 차가 손잡고 가는 장이네요. 네. 아, 이런 날이 한 달에 한두 번도 없는 딩 하면서. 그래요. 손에 손잡고 이따가 부르는 거 아니었어요? 안 부를 거니까 지금 하는 아, 거예요. 이미 한 발 먼저 미리. 네. 아, 그래요. 요즘에 많이 전략적으로 바뀌었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징어 땅콩 네. 핫스파이 시마님 모셨습니다. 반갑고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완두콩님 애경사람 보내주셨고 귀숙님께서 식단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런지 배고프다는 말씀은 양이 좀 모자랐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리고 얀얀님께서는 회사 식당이 마음에 썩 들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남겨주고 계시고요. 자, 물된 동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휴머니스트님께서는 가을하면 생각나는 꽃으로 국화, 어제 노란 국화 하나를 데려오셨대요. 그래요. 와, 가을하면 생각나는 게 그렇죠.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뭐 꽃도 생각나고 코스모스. 우리 단풍도 생각나고 생각나는 것들이 많이 네. 있어요. 자, 우리 가을에 대한 얘기들 많이 풀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 네. 빠삐용님께서는 이게 무슨 말이죠? 개? 어떤 게 개죠? 아, 서당개님? 아, 그래요? 윤재 오늘은 10년 젊어 보이십니다. 요즘에 서당개님이 항상 놀리셨는데 웬일로? 맞아요. 이 10년 젊어서 저한테 30 이러실 수도 있어요. 저한테 맨날 나이가 선반영됐다 그러시거든요. 그래요. 조금 있다가 뒤에 나오는 말까지 다 들어봐야지 네. 뭔가 완결성 있게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지금 같아요. 올려주셨네요. 아, 그러네요. 자, 그럼 다음 종목 계속 갈게요. 종목 지나 뭐 갈까요? 네, 이번에는 슈팅스타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거래일째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인데요. 제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000원, 비중은 10%,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라고 웃음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17,000원이면 최근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가장 높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탄소 나노튜브 관련된 종목인데 이 종목이 최근에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연관이 되면서 그래도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7,000원이면 아주 애매한 그런 구간대에 딱 놓여 있어서 이걸 더 들고 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쯤에선 빠져나올까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은 제이오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까요? 네, 앵커님이 설명을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별로 이제 설명할 게 많이 없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탄소 나노튜브 하는 기업입니다. 탄소 나노튜브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실리콘 음극재랑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런 해당 물질인데, 실리콘 음극재 효율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안에서는 사실 약간은 사이드에 있는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2차 전지 핵심이 되는 양극재라든지 또는 셀단 종목들이 막 눌려 있는데 갑자기 실리콘 음극재 종목들은 막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뭐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뭐 나노신소재나 제이오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 탄소 나노튜브 기업들은 같은 섹터 안에 있더라도 파이 자체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업황과 반대로 실적이 갑자기 좋기도 하고 뭐 이런 좀 특이점이 있는 섹터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제가 이건 되게 좋게 설명드린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2차 전지 다 올라가는데 이 탄소 나노튜브 하고 있는 기업들은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중심에서 어긋나 있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HBM 하면서 반도체들 막 올라가잖아요.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라든지 뭐 해당 중심주들 HBM 중심주들 올라갈 때 반도체 사이드에 있는 소부장들 안 올라가죠. 이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이오를 사신 이유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실리콘 음극재가 갖고 있는 거는 앞으로 파이가 좀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이 2차 전지 전반적인 섹터를 기준으로 보자라면은 중심에서 많이 어긋나 있기 때문에 엄청난 메리트를 지니고 있거나 그러니까 엄청난 메리트라는 건 바이오도 보게 되면 제가 자꾸 다른 섹터 말씀드리는데 잘 들어보세요. 바이오를 보게 되면요. 중심에 있는 지금 플랫폼 단은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옛날에 있었던 제네릭 의약품 하고 있는 기업들은 안 올라갑니다. 그렇죠? 결국은 중심주가 돼야 이 섹터가 움직일 때 선발주자로서의 움직임 그리고 폭발적인 상승 이런 게 가능한 건데 제이오는 사실 그러기에는 이미 힘이 좀 빠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얘는 막 길게 끌고 가기가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해당
다른 2차 전지들에 비해서 그다지 좋은 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2차 전지를 좋게 보셔서 제이오를 사신 거라면 제이오 말고 지금 셀단이 사실 더 나아요. 제가 봤을 때는 소재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차라리 그쪽으로 좀 눈을 돌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손실 중인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막 이거를 더 끌고 가야지 하다가 지금 움직임만 보더라도 시장 거래량이라든지 거래대금은 하나도 없고 이제 시장이 좀 올라가면 올라가고 시장 내려가면 내려가고 이런 방식으로 가잖아요. 지금 이럴 때 좀 정리를 해 두셨다가 그 현금으로 좀 다른 섹터를 보는 게 낫지 않겠나. 2차 전지를 굳이 보겠다면 셀단 보는 게 낫고요. 차라리 지금 주도주 중에서 오늘 시장만 해도 조정 나온 애들 많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찬스를 포착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중심주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게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이오 종목은 지금 6거래일째 빨간불을 켜고 있지만 2차 전지 종목들로 지금 시선이 쏠리고 있을 때도 소외될 수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이오 상담까지 잘 참고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유튜브 채팅창 좀 볼까요? 고고씨님, 코스닥 1.9점 높이려고 흥분되는 이 장면이 이렇게 그려지네요. 고고씨님께서 확실히 이전에 비해서 시장에 조금 더 긍정적인 면모들을 보고 맞아요. 계신 게 아닌가. 약간 흥분하는 것들이 가끔 보이시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같이 흥분이 됩니다. 진짜 올해 주구장창 힘들기만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아질 때 된 거죠. 돼야 여름에 돼요. 더운 날씨처럼 시장도 쭉쭉쭉 빠져서 지금 창호 앵커가 뭔가 기분이 여름에 많이 정말 안 좋지 좋았어요. 않았죠? 저는 진짜 웬만해서 기분 나쁜 티나 네. 이런 것도 내는 사람이 아닌데 더위에 너무 취약하거든요. 그래 더위 너무 더우면 제가 진짜 아무 표정 없이 이러고 다닙니다. 시체처럼. 제가 겨울 되면 그래요. 아 그래요? 웃지 않을 거야. 그래도 전 겨울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만 살면 되지 뭐. 자, 이렇습니다. 낭성님 오셨군요. 네. 상행 유행 하이어 주말 잘 보냈어요. 좀 늦었네요. 비타민 반갑습니다. 유행 그래요. 자 비타민 많이 섭취하시고. 네. 자 고고싱님 덜덜덜 희망 인내 행복님 고고님 골드만 3전 6만주 또 팬다. 그래요. 삼성전자를 자꾸 누가 깎아내리려는 시도가 나오는 걸까요? 왜 이렇게 참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자, 해바라기님, 차고행 성격 좋아 보여요. 좋아요. 아, 그럼요. 아주 좋아요. 방금 거기에는 뭔가 많은 의미가 담겨 있지 않았어요? 좋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네. 창호 앵커 성격 아주 자, 좋습니다. 왜곡하지 않고 바로 네. 가겠습니다. 자, 종목 진단 들어갈 텐데, 이번에는 유튜브 완두콩님의 종목으로 갈게요. 잠시만요. 와, 애경산업을 갖고 계시는데요. 매수 가격은 27,000원. 그리고 20%입니다. 27,000원이면 사실 꽤 됐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위에 보니까요. 와, 5년을 들고 계셨다고 그러게요.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들고 계셨는데요. 자, 현재 주가는 18,000원이었고 사실 얼마 전에죠. 26,000원대까지. 그러니까 매수 가격까지 거의 다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26,000원 그 매수 가격 근처 거기가 통곡의 벽입니다. 저기를 못 넘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내려갈 만큼 내려갔다가 다시 올려가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매수가 딱 저 정도까지 갈 수는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조금씩 생기죠.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애경산업입니다. 딱 매수하신 가격 이 정도까지가 계속 갔다가 내려오고 이렇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도달할 수 있을지 그리고 다시 간다면 그 위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애경산업이 이제 주로 하는 거는 뭐 비누나 뭐 세제, 우리가 흔히 분류를 굳이 하자면 화장품류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럼 어디가 주로 매출처냐 보면 국내랑 중국 향이 굉장히 큽니다. 벌써부터 느낌이 오죠? 최근 중국향 화장품과 이와 유사한 업종들은 거의 다 안 좋아요. 중국이 별로 안 좋고, 그리고 중국 향을 띠고 있으니까 당연히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띠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이 한시 프로그램, 지금 이 랭킹쇼에서 비슷한 유사한 질문을 받았었어요. 화장품 섹터 어떻게 생각하시냐. 제가 그래서 그때 미국향 화장품들 그리고 미국향 세제 지금처럼 비누 하고 있는 기업들 예시 들어가면서 미국향은 좋다. 근데 과거의 영광에 있는 중국향 기업들은 안 좋고 앞으로도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 드렸어요. 실제로 봐도 별로 안 좋죠. 주가만 보더라도. 근데 이게 사실 꽤나 오랫동안 유지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이게 5년 들고 계셨다라고 하니까 저도 이제 마음이 좀 쓰이는데 분명히 이렇게 졌잖아요.
가격을 좀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이걸 살리지 못한 거. 살리지 못했더니 다시 한번 또 많이 하락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들고 있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지금 와서 사실 이거를 최근 고점에 들어가서 지금 눌려버렸어요 라고 하면 저는 그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딴 거 보시라고 말씀드릴 텐데 5년 들고 갔으면 기다려 봐야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5년 동안 우리가 아무 소득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어떤 소득이 있었냐면 이 애경산업이라는 기업이 지금 다른 화장품에 비해서 안 좋은 건 알겠는데 내려가봤자 어디 정도구나는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큰 틀에 있는 차트 분석이 돼버리니까 다소 이제 통계랑은 좀 거리가 멀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지점 알았습니다. 아, 저가권으로 내려와 봤자 이 한 15,000원 정도 구간 되면은 이제 2024년 들어서는 지지를 다 받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이걸 토대로 이제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거 사실 이 밑에 있는 15,000원 구간 있죠? 여기 안 깨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걸 깨질 정도로 실적이 엄청 안 좋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많이 과거에 비해서 캐파가 줄었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정도에도 그나마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가 1년, 6개월, 1년 뒤에 또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테마라든지 이런 측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승기를 만들 수 있어요. 최근에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저는 27,000원 정도, 지금 우리 매수한 가격 정도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제 뷰로는 그게 한계점이에요. 차트로도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게 이 27,000원 정도 오면은 귀신같이 내려갑니다. 아마 이거 유사하게 꽤 오래 갈 거예요. 어떤 트리거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면. 그래서 나는 마음 단단히 먹고 아예 교체해보려고 물어봤어요 하시면은 사실 잘라내는 게 맞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5년 동안 기다려서 웬만하면 제가 손실 안 보고 나오고 싶어요. 기다린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라면 기다려보세요. 네. 그래서 이게 주식 실력이 굉장히 사실 중요한 여부입니다. 내가 이거를 정리하고 나서 다른 걸로 큰 수익을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다른 뷰에 좋은 뷰가 있다라는 관점이 있다면 당연히 정리하는 게 맞겠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한번 기다려 볼 법 하겠다. 그리고 다음번 차시에 이거 본절 주면은 저는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애경산업이 물론 그때가 돼서 만약에 저한테 다시 종목 상담을 주신다면 그 상황에 맞는 답변을 드리겠지만 제가 미래를 다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중요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이 된다라면 돌파도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알 수 있는 경우는 거래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거래가 터지어서 출발하는 게 아니다 하면은 다시 또 올라갔다 내려올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는 정리하시고 거래가 붙었다라면 웬만하면 제가 월요일, 목요일 이 1시에 여러분들께 랭킹쇼에 상담 드리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럼 그 상황에 맞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트랙으로 설명드릴게요. 네, 애경산업 살펴드렸습니다. 5년 동안이가 보유를 하고 계셨는데 일단 매수가 정도에서는 한번 정리를 시도해보는 게 네. 어떨까 싶긴 하네요. 자, 이렇게 세 번째 종목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완두콩님 바로 감사합니다라고 올려주셨고 네. 벌써 이제 가을의 느낌이 쌀쌀해진 느낌이 다가오니까 올겨울은 어떨 것이다라고 예측도 많이 하고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 진짜 추울 것 같아요. 엄청. 아주 불안합니다. 추운데. 요즘에 날씨가 너무 극단이니까요. 네. 여름이 이렇게 지독해서 겨울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마 몇 달 지나면 제발 여름 와라 이럴 정도로 추워질 것 같아서 그게 좀 불안합니다. 그쵸. 이 가을만 1년 내내 이어지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쯤에서 가을 얘기를 지금 한 김에 오늘 가을 제철 음식이죠? 레키쇼 주제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5위부터 한번 알아보죠. 기대되는 가을 제철 음식인데요. 5위입니다. 뭘까요? 네, 과메기가 5위였습니다. 역시 과메기는 호불호가 나뉘긴 그것 하죠. 때문에, 그쵸. 그래요. 3.7%를 가져가게 되면서 5위 5가지 음식 중에서는 꼴등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과메기 네. 밑으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고등어, 전복, 광어, 홍합, 가리비 이런 거 있는 거 보면은 그냥 가을 제철 상관없이 그냥 생선이면 다 나온 것 생선이면 같은데. 괜찮다. 가을부터 슬슬 먹어도 되는가 봐. 네, 이런 전어 거 먹으러 아닐까요? 갔다가 괜히 생선 한번 쭉 다 둘러보시는 그래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설문조사의 신뢰도에 상당히 의구심이 약간 드는 가운데 네. 우리 또 관심 종목들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좋아요. 자, 오늘 하루 종일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 가졌던 종목들입니다. 지금부터 미라네커와 함께 하시죠.
네, 과메기 저는 겨울에 먹습니다. 겨울에 한 2주마다 한 번씩 정도 시켜 먹는데 너무 맛있거든요. 진짜 별미인데 오이라니요. 믿을 수가 없네요. 자, 오늘 장에 어떤 종목들이 검색이 되고 있는지 먼저 1위와 2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반도체주가 올라와 있는데요. 삼성전자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그래도 좀 빨갛게 양봉으로 좀 익어가는데 하락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62,600원 선에서 0.6%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죠. 그동안 3분기 실적에 대해서 부진 전망이 국내 증권가에서 나왔었고 모건 스탠리 보고서 이후에 결정적으로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던 반도체주들 마이크론의 실적 결과에 따라서 변화 계기를 맞이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미국의 한 투자 회사에서는 마이크론의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내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뿐 아니라 마이크론까지 주가 전망을 하향하면서 반도체의 겨울을 언급했던 것과는 또 다른 의견이 미국 쪽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10월 초에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잠정치와 실적 전망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지난 그 목요일장에 15만 원 선 아래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거래대금을 실으면서 저가 매수를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15만 원 선 이상에서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장 3%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한 증권사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HBM 비관론은 이르다라는 분석을 냈습니다. 디램 업황의 하락기를 논하기는 이른 시점이다. HBM의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고부가가치 반도체 HBM이 디램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되면서 이런 디램 업황의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기존의 그 AI 반도체가 한창 갈 때 논리를 다시 한번 꺼내들고 있는데요. HBM의 수요가 견조하고 또 공급 상황은 부족한 것을 감안했을 때 디램의 다운턴 하락기, 업황 하락기를 말하기에 이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HBM, 뺀 이 일반 디램의 수요는 아직 과거 추세를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유한양행의 주가는 다시 한번 오늘장 1%의 상승으로 고점 부근에서 잘 버티고 있는데요. 14만 7,300원입니다. 한동화성이 19%까지 급등하면서 21,150원 선 기록하고 있는데요. 삼성전기가 세계 최초로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업계 최고 수준이고 현재 고객 대상의 시제품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전고체 배터리, 이 배터리 쪽에서도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 관련주들의 주가가 오늘장에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한동화성 대표적입니다. 아이언 디바이스가 오늘 상장 첫날에 공모가 대비해서 2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18,370원까지 올라가면서 더 크게 올랐었습니다. 공모가 희망밴드 상단을 초과해서 7,000원으로 정해졌었고요. 장중에 오늘장 18,000원 선 돌파까지 나왔었던 시스템 온칩 관련주고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오늘 HLB가 올라와 있는데요.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있죠. 2% 플러스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HLB가 이 리보세라닙을 가지고 다시 한번 FDA 승인에 대해서 다시 받기 위해서 서류를 신청했다라는 소식 이후에 오늘 다시 한번 좀 하루 늦게 상승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차익 실현 매물 받고 있고요. 91,000원대 주가 움직임입니다. 모비스가 오늘장까지 금요일장에 상한가 기록한 이후 추가적으로 상승 오늘장까지 이어지는데 장중에 20.88%까지 급등을 했다가 현재 13%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장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그 암 치료 관련주죠. 암 치료 가운데서도 양성자 치료기기 관련한 소식이 나오면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 가운데 하나고요. 삼성 서울병원이 고선양 방사선 치료법인 플래시 기술로 방사선 치료에 신기원을 열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다라고 소식이 나오면서 국내에서 양성자 가속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장비 기술을 갖고 있는 모비스 주가 강세 이틀째 이어갑니다.
에코프로 머티가 10% 가까이까지 급등하면서 11만 5,700원. 오늘 배터리 주 가운데 전구체 관련주의 움직임 에코프로 머티 주목되고 있고요. 우상향 계속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9.7%까지 오르면서 52,000원 역시 우상향하는 기조를 이어갑니다. 샤페론의 주가는 더욱더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9.5%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 바이오 관련주 그리고 원준이 오늘장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의 핵심 협력사이면서 MLCC 소성용 RHK를 국산화한 이력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오늘 삼성전기의 전고체 배터리 개발 소식에 따라서 MLCC 협력사들도 들썩이는데 이 종목 상한가 같습니다. 들이어서 HLB 테라퓨틱스 강세를 이어갑니다. 14%까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HLB 그룹주고요. 셀트리온의 주가 오늘 장중에 큰 폭의 상승으로 4.7%까지 올랐는데 21만 1,000원 정확하게 이 가격이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쭉 밀리면서 차익 실현 매물 받고 있습니다. 플러스권이고요. 에코프로가 3.8%, 에코프로 BM까지 그동안 배터리주 가운데 대형주 중 부진했었던 이 두 종목이 오늘장 서륙의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요. 하이트론의 주가는 정말 남부럽지 않게 올라갑니다. 와, 진짜 이 종목은요. 와, 이거 지금 월봉으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월봉 보시면 9월 한 달 동안 490%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시초가가 1,000원도 안 되는 가격이었고요. 5,300원까지 올라가면서 5배 넘게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신약 개발 기대감 나오면서 8거래일째 상승, 6연상의 기록을 쓰면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까지 보여줍니다. 흥구석유가 오늘장에 2% 음봉 기록하면서 플러스 기록하고요. 에코프로 BM 5% 넘게 오르면서 16만 9천 원 선까지 회복했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 블루엠텍 소폭 하락을 띠고 있는데 기조는 우상향 이어가죠. 코칩이 27.56% 14,000원 선까지 돌파가 나오고 있는데요. MLCC 삼성전기발 훈풍을 받고 있는 관련주입니다. 삼성전기로부터 직접 슈퍼커패시터 사업부를 인수를 해서 슈퍼커패시터 제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코칩은 초소형 리튬 2차 전지를 개발하고 있고 양산 단계까지 들어가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코칩에 대한 기업도 한번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1% 플러스 기록하면서 원전에 대한 관심은 끊이지가 않습니다. 다만 주가는 이런 관심에 비해서는 미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릴게요. 오늘 서로 좀 경쟁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주 MLCC 관련주 가운데 어떤 쪽이 앞으로 더 승자가 될 수 있는 수익률을 보여줄지 판단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고체 배터리 대 MLCC 이렇게 붙이게 되네요. 네. 그 중심에 있는 삼성전기는 사실 뭐 다 해당이 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전문가께서는 오늘 이 답을 어떻게 주실까요? 네, 좀 이 플로우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삼성전기에서 그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이제 개발했다. 근데 이게 아직 양산 아니거든요. 26년도부터 양산할 계획이다 정도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MLCC랑 무슨 상관이냐면 이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는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 하면 전기차 배터리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웨어러블 용 배터리니까 의료용 웨어러블이 보통 많아요. 로봇이나 이런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배터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만들 때 쓰였던 제조 공정이 이제 MLCC 제조 공정이 들어가서 그러면 MLCC 제조 공정이 들어갔으니까 전고체 배터리 만들 때 MLCC 관련 기업들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 뭐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저는 막 엄청 지속성이 있을 상승이다라고 아직 보여지진 않아요. 삼성 전기만 해도 오늘 바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이걸 따라가는 게 뭐 코칩이라든지 뭐 이런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종목들입니다. 여기서 더 보면은 뭐 네온테크나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데 사실 이게 테마로 움직인다고 봐야죠. 이쪽을 우리가 어떤 비전을 보고 주가를 좀 끌고 가는 형태로 접하기는 좀 어렵고 오늘 하루 정도 데이 트레이딩 정도의 영역으로 접하기는 좀 쓸 수 있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니까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도 이제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 원준이나 여기에 뭐 그래디언트, 한농화성 보시면은 다 우리가 많이 접했던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지금 당장에 엄청 퍼포먼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돼서 움직이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시세에 나왔는데 이거 잘못 들어가면 바로 또 물립니다. 저는 그래서 MLCC든 전고체 배터리든 이게 지속성 있어봤자 내일 아니면 모레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단기 차익을 노리는 트레이딩, 그러니까 로스컷을 잡고 들어가는 이런 형태의 전략을 취하실 게 아니고 어떤 걸 사지, 어떤 거를 지금처럼 지수가 낮을 때 들고 가서 앞으로 주가 퍼포먼스가 나오면 팔지, 이렇게 좀 끌고 가는 형태로 보는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둘 다 적합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낫다 하기가 좀 어려운 거고, 둘 중에 그럼 뭐가 더 지금 상태에서 앞으로 비전이 또렷한가를 보면은 아무래도 전고체 배터리 쪽이 좀 뚜렷할 수 있겠죠. MLCC가 막 떨어진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만은 전고체 배터리는 거의 국가 산업 수준의 투자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내년 후년 될수록 가시권 안에 내용들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타이틀로 보자라면 전고체 배터리가 낮고, 그럼 그 안에 종목들을 보자라면 이거 종목들 사도 되나요로 가면은 저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좀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그 의견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당장 오늘 나왔던 이슈에 대해서 막 불이 붙었을 때 앞으로 계속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될까? 이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김그루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을 하나 정도만 하나만 더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마지막도 이거 의미 있는데요? 그러네요. 네. 광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HLB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만 원에 20% 들고 계시는데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매수가 오겠죠? 아, 그래요? 네. 오늘 아무래도 호재성 이슈가 그쵸. 조금 나오고 있으니까요. 리보세라님 관련해서 참 맞아요. 여러 가지 얘기 지금까지 많았었죠. 그런데 다시 또 미국 FDA 허가 재신청 소식. 그래서 그룹주들을 꿈틀하는데 아쉬운 건 맞아요. 윗꼬리가 달리네요. 그런데 오늘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제약바이오 종목들 오늘 약간 주춤하거든요. 그런데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HLB가 잘 못 가다가 오늘 그래도 다른 바이오주와 다르게 이렇게 홀로 좀 다른 분위기 가져가고 있다라는 그렇죠. 게 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HLB 질문 드려볼게요. 전문가님 마지막 종목입니다. HLB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일단 HLB 지금 이분은 지금 대단한 분이세요. 왜냐하면 이거 11만 원에 사셨다는 거는 이거 하한가 2번 맞을 때 들고 가셨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좀 대단하다라고도 저도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보통 무서워서 던지기 마련인데. 자, 근데 일단 잘 끌고 오셨고요. 근데 제가 첫 단추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HLB가 이 리보세라닙 간암 치료제가 좋다라는, 좋은 데이터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고, 이게 미국에서 통과되면은 많은 파급력 지닐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바이오주를 설명할 때 이번 유한양행 때도 그랬어요. 재료 노출이 되기 전에, 재료 소멸이 한 번쯤은 바이오주들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그 전에 한번 파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때도 이제 악플이 참 많이 달렸습니다. HLB를 왜 파냐? 제가 이런 구간에서 결과 나오기 전에, 결과 좋을 것 같긴 한데 한번 파는 게 낫다, 수익 실현 한번 하고 다시 사는 게 낫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이 내려왔던 게 FDA CRL 때문이에요. 보안 요구서를 받은 겁니다. 근데 이 보안 요구서를 받은 건 HLB가 아니죠. 항서제약이죠. 항서제약의 제조 공정이 FDA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레벨에 도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항서제약이 보안을 하게 되면은 다시 신청해라고 CRL을 보낸 건데, 실제로 보완했다고 하고 지금 보낸 거죠. 그래서 이것도 기다려봐야 됩니다. 결과치가 이제 2달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2달 동안 재료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끌고 가도 되는 영역에 일단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평단이 높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게 막 쭉쭉쭉쭉쭉쭉 이전처럼 올라가는 걸 기대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이미 한번 우리가 써먹은 재료이기 때문에 시장은 그렇게 뜨겁게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거래대금만 보더라도요, 밑에가 거래대금인데 올라오는 폭 보면 어마어마하죠. 막 조 단위로도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하락한 다음 올라올 때는 한 번 정도 들어오고 나서 대금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죠? 이게 좀 더 올라오는 측면이 좀 필요하긴 해요. 이게 기술적으로는. 근데 이런 형태가 안 나오더라도 재료는 당장 살아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보다는 좀 천천히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봐야 되냐면 로스컷을 딱 잡아야 돼요. 이것도 결과 기다리시다가 결과 가능성이, 저번에도 FDA 승인 가능성이 훨씬 높았음에도 CRL 받았죠.
또 똑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식을 이제 수익 극대화에 포커스를 맞추기 마련인데 그거 말고 리스크 관리에 좀 초점을 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밑에 가격, 이 아래선이 가격이 한 85,000원 정도 되거든요. 이제 85,000원 정도 가격을 이탈하면은 그냥 이건 정리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우선은 좋고요. 이게 아니고 꾸준히 올라가게 되면은 이 지금 평단 사실 되게 높은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쌍봉 이런 말 하잖아요. 여기 올라가가지고 다시 또 여기서 저항 맞으면은 똑같은 쌍봉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염두하고 11만 원부터는 약수익권에 정리하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인다. 그래서 두 가지 전략 드렸습니다. 85,000원 이탈하면 깔끔하게 정리하는 걸로 두시고요. 그리고 이 위에서 노는 경우에는 짧은 수익으로 웬만하면 정리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HLB가 너무 좋아요 라고 판단하실 수 있죠. 바이오 종목이 많지만 HLB가 갖고 있는 간암치료제 분명히 좀 스페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은 이게 만약에 이 위에서 결과치에 따라서 위에서 놀 수가 있고 밑에서 놀 수가 있잖아요. 그때 다시 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크 관리에 포커스를 두는 게 지금 HLB에는 필요한 요소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 HLB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과학님께서도 내가 이 종목을 어떻게 버틴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 보면 비중 20% 그대로 들고 계시면서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리스크 관리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벤트 소멸이 될 때 주가가 밀릴 수도 있다라는 점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이러한 상담 내용까지 꼼꼼하게 좀 기억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신 김근우 전문가는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 랭킹쇼 주제 하나 더 꺼내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가을 제철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5위가 바로 과메기였습니다. 과메기는 아무래도 호불호가 좀 나뉘는 음식 중에 하나죠. 그보다는 조금 더 인기가 있었던 가을 제철 음식 4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4위는 어떤 음식인가요? 배고프네요. 4위는요. 굴! 아니, 내 사람 굴이 왜 4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굴도 네. 제가 20살 때까지는 굴을 아예 못 먹었거든요. 굴도 호불호가 좀 강해요. 근데 확실히 맞아요. 네. 제 주변에도 사실은 굴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굴 네. 먹고 탈난 분들이 또 굴을 못 먹어요. 맞아요. 심지어 저는 사실 저와 제 동생은 어릴 때부터 굴을 좋아했는데 네. 제 동생이 한동안 굴을 안 먹었던 때가 있어요. 굴 먹고 그 노로바이러스 걸려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들어봤는데 정말 지독하게 괴롭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 몇 날 며칠을 거의 뭐 거동을 못했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그 우려감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어쨌든 4위. 굴 얘기하니까 오늘 저녁에 굴을 먹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굴 말고 굴이랑 함께 다른 게 먹고 싶으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뭐 그렇게까지 확장하지 네. 마세요. 그렇게 되면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어쨌든 뭐 4위는 굴이었습니다. 네. 3위는 또 어떤 음식일까요? 남아있는 것들, 게와 사과, 그리고 전어까지 남아있습니다. 뭐 사과가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3위를 알아보기 전에 오늘 또 두 번째로 함께 해주실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금산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전문가님, 여쭤보고 싶어서. 혹시 가을 제철 음식 1위로 어떤 음식이 꼽혔는지 아실까요? 내가 봤을 때는 보통 그 산란을 마치고 난 후에 그 여름 동안에 영양분을 많이 섭취하잖아요. 그러면 네. 가을이 되면 살이 통통하게 붙거든요. 그리고 기름기가 오르면서 있잖아요. 맛이 굉장히 좋아지는 전어가 아닙니까? 전어. 잘하면 전어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네. 그 집 나간 며느리도 그쵸. 돌아온다고 한다는 게 속담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전어 같습니다. 가을 전어를 금산 전문가께서 딱 꼽아주셨는데 네. 아니 전문가께서는 먹방 같은 거나 이런 맛 잘하실 설명하는 것 거 같아요.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약간 설명만 들어봐도 벌써 제가 군침이 막 돌았어요. 네. 전문가님 그 음식에 좀 조예가 있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언변이 워낙 뛰어나신 걸로. 그래요. 자, 전어를 갑자기 먹고 싶은 생각이 확 드는데 이 욕구를 억누르면서 저희는 종목 진단 계속 가볼게요. 자, 금산 전문가와 함께하는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
졸파고 TV님의 종목부터 가볼게요. 요즘에 언급이 됐던 종목이죠. 해리스 수에 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맞습니다. 종목들이 요즘 들어서 많이 언급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 태양광 관련된 종목으로 알려져 있는 종목이죠.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26,900원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최근에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9% 비중 많진 않으시고요. 단기로 무사히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진단 부탁드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최근에 들어가신 게 맞죠. 역시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다시 부상을 하게 되면서 이때가 기회야 이러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짧게 이러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또 길게 다시 한번 예전에 그 좋았던 추세 흐름을 만들어주는 건지 이게 참 궁금합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도 사실 고점 대비하면 정말 많이 떨어져 있는 그쵸. 위치거든요. 알아볼게요. 자, 전문가님,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단기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하필이면은 이게 나와 있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매수할 사실은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종목을 매수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업의 성장성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태양광 모듈이 전체 매출액의 거의가 80% 가까이 되는데 이 종목 가지고 수익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업이 흑자 전환하기가 쉽지 않는 종목이에요. 하나 볼까요? 같은 업종을 제가 몇 개만 볼게요. 이게 나와 있는 게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그 다음 SDN 한번 볼까요? 이게 나와 SDN입니다. 또 보세요. 좀 주가 한번 차트 보시면은 주가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죠. 하나 솔루션 볼까요? 이게 나와 있는 게 하나 솔루션이죠. 하나 더 볼까요? S에너지. 지금 제가 4개 종목만 제가 봐드렸는데 주가가 낙폭 가대주 빼고는 이 종목의 메리트가 전혀 없다고 보셔야 되겠죠. 따라서 이분께서 제가 매수한 가격대가 워낙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수익은 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분께서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26,900원이고 오늘 현재 가격대가 26,000원이니까 이 종목은 요 가격대 있잖아요. 앞전 고점 있죠. 앞전 고점이 32,000원인데 3만원 정도까지만 보세요. 제가 봐서 3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하면 상승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주가가 26,000원이니까 그죠? 26,000원이니까 10% 정도의 상승세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보다 훨씬 뛰어난 종목도 수두룩 합니다. 차라리 2차 전지주나 여러분들 낙폭이 큰 반도체를 매매하시든지 또는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바이오 종목을 매매하시든지 종목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가져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은요 가지고 계시다가 워낙 낙폭이 컸고 그 다음 이 종목 여러분들 신재생이라고 해서 해리스의 수혜주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상승 모멘텀은 남아있으나 이 종목이 추세적으로 상승을 주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성장성 자체가 부재한 종목이다. 이렇게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종목은 기다리고 있다가 3만원 가까이 오면 전량 매도하시고요. 종목을 교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 바람을 탄 건 맞습니다만 하필 종목이 조금 아쉬웠다. 맞아요. 이런 평가가 좀 나와 있네요.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일단은 손실 볼 종목은 아니겠지만 큰 기대를 갖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자리 3 정도가 되면은 팔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요? 다른 종목 쪽에도 관심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 랭킹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오늘 진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왜 새우는 없습니까? 라는 이야기와 함께 듣고 보니까 그래요. 네. 아니 지금 새우 제철 아니야 대하? 그러니까요. 9월이면은 소금구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와. 지금 아까 전에 고고씨님께서인가 한 네. 분께서 코끼리님이네요. 머리 떼서 버터에 좀 구워 먹어야 된다고. 이야 오늘 이거 큰일 났네요. 사실 네. 제가 오늘 점심을 제대로 안 챙겨 먹고 아침 겸 점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10시 조금 전에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점심을 안 먹고 그냥 들어왔거든요. 배가 정말 현실로 고픕니다. 지금 막 금세 꼬르는 소리 나겠는데요. 네. 자, 모한우 빨리 자자님 쓸데없다. 이런 얘기는 빨리 제끼는 게 어떨까요?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 김명진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1,500원, 비중은 10% 부탁드려요 라고 왔는데 네. LG 디스플레이 하면은 아이폰 16 이번에 출시가 되고 나서 디스플레이 쪽으로 다시 한번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 것 같은 게 금요일 날 상승분을 오늘 모조리 다 뺐습니다. 어허. 그런데 이 LG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중국의 공장을 없앴다, 매각하겠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중국의 디스플레이 기업이 한국을 거의 쫓고 있다라는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쪽에 무게감을 둬야 되는 건지 호재성 이슈인지 악재성 이슈인지 좀 궁금해지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종목은 매수를 잘 하신 건지 매수가 이상으로 좀 올 수 있는 종목인지 어떻게 보실까요? 종목은 앞에 제가 종목 진단해 드렸잖아요. 그죠? 앞에 제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제가 이야기해 드렸는데 이 종목보다도 어떻게 보면 LG 디스플레이가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죠.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게 나와 있는 LG 디스플레이는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이게 재무적으로 보시면 요 부채하고 요 자본의 비율을 한번 보세요. 요 부채가요, 25조예요. 25조라고. 이게 부채입니다, 부채. 자본이 있잖아요. 자본이 얼마입니까? 자본이요, 9조예요. 여러분들요, 부채 비율이 엄청납니다. 이런 종목군들에서 결국은 유상증자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이런 종목군들이 그러니까 유상증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잖아요. 부채 비율이 여러분들 엄청나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이런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으면은 실적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실적이 나옵니까? 전혀 실적이 나오지 않잖아요. 보세요. 지금 3년 연속 상반기까지 보시면 3년 연속 지금 마이너스가 나와 있잖아요. 적자에다가 부채의 규모가 워낙 크잖아요. 이것만 딱 보면요. 그냥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이거 딱 두 개만 보세요. 두 개 보시면 이 종목은 사실은 매매를 해서 안 되겠구나. 이 종목까지 매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디스플레이가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가끔 파주 쪽으로 한번 가보는데 이 파주하고 구미의 공장까지 있잖아요. 여러분 파주 한번 가보셨어요? 파주? LG 디스플레이 그 산업단지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전하고 전혀 다릅니다. 모습이에요. 이 종목은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종목은 적극적으로 매도할 종목이지 매수할 자리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이 종목보다도 훨씬 더 좋은 종목이 90% 이상 됩니다. 이거는 전체 주식을 놓고 보면 한 10% 정도에 해당하는 하이 그룹에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히 LG 그룹 중에서 왜 가장 나쁜 종목을 매매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LG 여러분들 화학이라든지 여러분들 LG 그룹에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종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LG 그룹에. 이 종목은요. 반등을 주면은 전량 다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1,500원이면 지금 수익이 나 있잖아요.
지금 1,500원에 좀 수익이 나 있잖아요. 매도하세요. 매도하시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 지금 이 종목 가지고 이거 여러분들 주가가 반등을 주려면요.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좀 지나면은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이 다가와요. 어닝 시즌 다가오게 되면 실적이 좋지 못하면 물론 지금 이 기업의 그 재무제표상으로 보면은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거, 요 감가상각비가 어느 정도 이제 종료가 돼 가는 거죠. 그동안에는 상당한 감가상각비를 계속 떨었잖아요. 그죠? 이게 어느 정도 종료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좀 하락이 멈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실적이 확 좋아지기가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수익이 나 있기 때문에 전량 매도하시고요. 종목을 교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두 번째 종목으로 만나봤는데요. 일단은 지금 수익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량 매도 의견이 나왔지만 수익권이시니까 빨리 좀 나와보자라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유상증자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신 만큼 상담 내용 길게 좀 얘기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LG 디스플레이까지 살펴드렸으니까요. 네. 랭킹 하나 공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랭킹쇼 주제, 가을 제철 음식이죠. 이 군침 도는 얘기들이 오늘 참 네. 많이 나왔는데요. 3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굴보다, 과메기보다 인기 많은 가을 제철 음식인데요. 3위입니다. 3위는 사과예요. 사과. 아니, 사과가 굴, 과메기를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좀 와. 이거 랭킹 주제를 찾아보면서 네. 뜬금없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을 사과가 네. 유난히 달고 맛있대요. 그래요. 그 음식이라고 네. 하니까 뭔가 사과 매치가 잘 안 될 그쵸, 수도 그쵸. 있지만 제철 과일, 이 과일의 대표라고 맞아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과일, 사과까지 살펴드렸는데 네. 마지막 2개 남았습니다. 개냐? 전어냐. 그래요. 바닷가로 한번 가봐야 네. 되겠어요. 자, 개와 전어의 대결, 그 결과는요, 잠시 뒤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저희 2시 구간 이제 1시간 동안에는 어떤 종목들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미란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지금 2시 구간에 접어들면서 1시간 이내 검색 종목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급히 찾아보고 있었는데요. 실시간으로 한번 좀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간격으로 조회된 종목들, 먼저 1위는 삼성전자, 3위로 SK하이닉스가 올라와 있고요. 유한양행까지는 아까 오늘 하루 종일 검색됐던 종목으로 보셨던, 그리고 아이언 디바이스까지도 그런 종목으로 보셨던 쪽이고요. 새롭게 올라와 있는 쪽은 슈어소프트테크, 라이콤, SO, S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슈어소프트테크가 23%까지 급등을 하고 있고 라이콤도 8% 넘게 오르면서 4,000원 부근까지 상승을 했고요. SO, S랩이 10%까지 지금 흘러가고 있는 차트에서는 좀 밋밋해 보이지만 상승폭이 오늘장에 10%까지 나오면서 7,700원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도로를 운행하는 자율주행 차량에 중국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이용을 금지하는 규제를 신설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장 국내 자율주행 관련주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슈어소프트테크, 현대차가 2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고요. 현대차 그룹과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SDV 가속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라이콤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 라이다 핵심 광 증폭기를 국산화한 데 성공했던 기업이고요. 이런 라이콤, 넥스트칩, SOS랩, 슈어소프트테크, 라닉스 등등 자율주행 관련주가 장 초반에는 크게 움직이지 않다가 오후장 들어서 이렇게 크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10위권 아래쪽으로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 좀 확대가 되면서 모비스가 움직인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코박스 코리아 차트 보시죠.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지난 2022년 6월 상장된 이후에 계속 하락세를
이어갔던 종목인데요. 아마 아기 키우시는 분들은 좀 이 이름이 익숙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동 슈즈 편집샵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바닥권에서 급등, 시가총액이 300억 원대에 나타내고 있는 기업인데요. 쭉 계속 하락하다가 오늘 별 소식 없이 급등인데 최근에 소비재 쪽의 움직임이 미국에서도 국내에서도 괜찮습니다. 하이트론 오늘장까지 신약 개발 기대감 랠리 나오고 있고요. STX 그린로지스가 이 시각에 12%까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 항만 노조가 반세기 만에 파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해상 운임의 상승 가능성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 이런 해운주 그 가운데서 STX 그린로지스 검색되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고요. 동아 엘텍이 24%까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주주 친화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사주 192만 주를 소각한다라는 공시가 나왔고 소각 예정 금액이 150여억 원 규모입니다. 오늘 이 소식에 따라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디언트라는 종목이 27%까지 이 종목도 바닥권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그레디언트는 국내 최초 전고체용 99.99% 고순도 황화 리튬 양산사가 대주주로 있다라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네요. 네. 이 그레디언트의 최대 주주가 정석케미칼인데 이 정석케미칼이 그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전고체 배터리용 고순도 99.99% 황화 리튬 양산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뒤를 이어서 올라와 있는 쪽이 지금 하나 남아있죠.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4%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 이후에 과연 이 종목이 움직일까 아마 좀 기다리셨던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성장주 그리고 낙폭과대주의 대명사 네이버가 오늘장에 상승 시도하고 있고 연내 사우디 쪽에 중동 총괄법인을 설립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릴 텐데요. 지금 순위권에서는 좀 많이 빠졌는데 아까는 엔젠바이오라든지 젠백스 같은 이런 바닥권에서 재료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이 보였고요. 아까 한시 구간에 보셨던 유한양행, HLB, 대형주 양대 시장의 종목 가운데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죠. 이 두 종목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네, 바이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이냐, 오늘의 바이오 주인공 HLB냐, 이 두 종목을 한번 힘겨루기를 붙여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쪽으로 전문가님은 한 표를 들어주실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유한양행과 HLB의 싸움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쪽에서 전문가님은 어떤 쪽을 손들어 주실 건가요? 저는 제약바이오를 저는 매매를 할 때는 저는 전통적인 제약사 있잖아요. 전통적인 제약사를 저는 선호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주가가 오를 때는 많이 오를 수 있으나 한번 하락을 하게 되면은 데미지가 상당히 커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통적인 제약사를 저는 선호를 하는데 이게 나와 있는 유한양행 같은 종목을 좀 더 선호하거든요. 이게 나와 있는 유한양행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로 지금 미국 FDA 지금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유한양행이 다른 어떤 종목보다 우리가 HLB나 엔젠바이오보다도 훨씬 더 저는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거기에다가 유한양행 같은 종목이나 또는 이게 나와 있는 삼성바이오 같은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군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군들이 훨씬 더 나은 거죠. 지금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이게서 얼마나 올라가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삼성바이오 주식 저는 상당한 상승세가 나올 것으로 보여요. 이제 사상 신고가가 돌파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제가 유한양행 이야기하면서 제가 전통적인 실적이 눈에 들어오는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이게 나와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도 사상 신고가가 돌파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상승세는 상당히 저는 크다고 보는 거죠. 왜?
실적이라는 것을 갖추고 있잖아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실적이 있잖아요. 지난해보다도 실적이 상당히 앞으로 매력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게 나와 있는 유한양행은 여러분들 이제 기술 수출료 지금 800억 정도 수령을 앞두고 있잖아요. 800억 정도의 수령도 앞두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진척도에 따라서 수령을 받게 돼 있으니까 이게 나와 있는 유한양행이 낮고요. 삼성바이오 같은 종목군들 훨씬 낮고, 그 다음은 녹십자 같은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이런 종목군들 지금 조정받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군들. 종건당 같은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지금 조정 잘 받고 있잖아요. 보세요. 종건당. 이게 나와 있는 여러분들 한미약품 같은 종목군들 있잖아요. 전혀 부담이 없는 종목이에요. 한미약품. 이게 나와 있는 보령 같은 종목이 있잖아요. 보령. 이게 나와 있는 보령이잖아요. 그죠? 이런 종목군들은 주가가 아직까지도 시세가 터지지 않았죠. 하나 더 볼까요? 동국제약 같은 종목군들이 있죠. 이런 종목군들. 이런 종목이 훨씬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나와 있는 유한양행이 HLB보다 훨씬 낫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런 종목군들은 조정시마다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요. 지금 하반기에 사실은 주도주가 이게 나와 있는 제약바이오입니다.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이면서 생물보안법의 수혜주. 지금은 K바이오의 이상이 상당히 지금 높아졌다는 거고요. 그 다음은요. 여러분들 2020년도에 코로나 때 그때 전혀 임상실험 하지 못했잖아요. 2020년도, 2021년도에 전혀 임상실험 하지 못한 것이 이제 와서 임상실험이 지금 본물처럼 좀 터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약바이오가 하반기 주도주이면서 그게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는 뭐 유한양행이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뭐 삼성바이오가 대표적인 종목이니까 그런 종목이 조정시마다 매수하는 전략이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한양행이냐 HLB냐 이 두 가지의 종목을 한번 붙여봤는데 전통적인 제약사를 보통 금산 전문가님께서는 늘 선호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우선 유한양행에 손을 들어주셨고요. 유한양행뿐만이 아니라 지금 조정이 잘 나오고 있는 전통적인 제약사들까지도 함께 짚어주셨으니까 전체적인 상담 내용까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그 기대치 오늘도 후반에 좀 올려줄까 했던 것 때문일까요? 고고씨님께서 슬슬 음모모드인가 하면서 안 돼! 네. 이렇게 외쳐주고 계시는데 그래도 뭐 크게 내려가고 있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쉬운 게 코스닥이 조금 빨리 밀려나는 게 있네요. 현재는 755포인트를 뜨고 있는데 1%가 간당간당하죠. 1% 조금 못 미치게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거 후반에 이러지 말고 조금만 더 올려줬으면 그렇죠. 좋겠는데 말이죠. 코스피도 2,600으로 올려놓고 끝나면 참 좋을 텐데 그 남은 시간 동안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유튜브 코코야옹님의 야옹님. 종목입니다. 자, 자동차로 한번 가볼까요? 현대모비스입니다. 네, 매수하신 가격은 30만 8천 원. 비중이 55%입니다. 가격도 높고 네. 비중도 굉장히 많이 담고 계시는데요. 21년부터 매수를 해서 계속 물려 있어요. 제 종목은 아닌데 대응 방법 부탁드립니다. 종목이 인기 없는지 채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하셨거든요. 자, 뭐 현대모비스뿐만이 아니라 현대차, 뭐 자동차 쪽에서는 사실 이 고점이 2021년도에 그때 나왔었죠. 그런데 그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셔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비중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더 높은 가격에 처음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자, 비중도 많고 가격도 높은 현대모비스. 과연 앞으로는 어떨까요? 주가 움직임이 좀처럼 크게 나오질 않습니다. 자, 전문가님, 현대모비스입니다. 주가가 크게 올려가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모비스라는 종목이 주가가 상당히 무거운 주식입니다. 이 기업이. 그리고 영업이익이 일정합니다. 보통 현대모비스가 영업이익이 한 2조 가까이 나오는 기업이니까요.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20조니까 딱 PR이 10배잖아요. 지금 요 실적이요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이 한번 볼까요? 이게 보시면 이게 지금 2021년도에 2조,
그 다음은 2조. 이게 2조 400억, 2조 200억, 2조 2,900억. 지금 상반기에 지금 1조 1천억이니까 올해도 한 2조 2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주가는 대단히 싼 가격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두 가지죠. 주가가 싸거나 제가 추구하는 것이 주가가 싸거나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 요 두 개로 포커스를 맞추면 되는 거죠. 보통 앞으로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는 성장주와 그 다음은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싼 주식을 우리가 고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현대모비스는 실적보다는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매매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지금 이분께서 지금 현대모비스를 지금 이제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보니까 그 매수 가격이요. 매수 가격이 지금 30만 8천 원이잖아요. 55% 가지고 계시네요. 30만 8천 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대가 요 가격대네. 그죠? 여기 때 이때 매수하셨네. 그죠? 이때가 주가가 30만 원대니까. 그죠? 저는 지금 자리에서 22만 2천 원에서 주가 매도할 필요는 없고요. 적어도 손실은 많이 줄이고 저는 그 매도는 가능해 보여요. 그러나 이게 30만 원까지 가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지금 주가가 매출이 안정적이고 영업이익이 안정적이지만 그래서 실적이 확 좋아지는 종목은 아니고 포커스가 주가가 싸다는데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앞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오는 거죠. 26만 원까지. 그러면 제가 비중이 좀 적다고 하면 비중이 10%나 15% 정도가 된다고 했을 때는 제가 이 자리가 추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인데 지금 비중을 이미 지금 55% 비중을 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요 비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비중을 내가 조절해서 얼마만큼의 비중을 가져갈 것이냐. 그 비중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추가 매수를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고 그래서 이 종목은요 가져가셔서 26만 원 정도 오면요 이 정도 오면은 절반 정도로 매도를 하세요. 지금 55% 가지고 계시니까 20%만 남겨놓으시고요. 20% 남겨놓고 나머지 35%는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일단 26만 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대모비스입니다. 일단은 뭐 수익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6만 원까지 수익이 아니라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6만 원까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0만 원까지 계속 기다리기는 아마 많이 지치실 겁니다. 26만 원 정도에서 손실 줄이는 선에서 빠져나온 전략 생각해 보시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고씨님께서 시장에 네.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네, 맞습니다.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고객예탁금이라던가 신용융자 그리고 외국인들이 어떻게 매도하는지 이런 내용들 나오고 있는데 진짜 미국장이랑 너무 다른 분위기가 좀 안타깝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속하다 이런 말을 맞아요. 도대체 올해 들어서 몇 언제까지? 번이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그러면 뭐 계속해서 아마 마지막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종목 진단 하나 더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크리스티 바바님의 종목입니다. 오늘 그나마 강한 섹터가 전고체를 포함해서 2차 전지 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쪽도 연관이 있습니다. TCC 스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9,000원에 비중은 30%고요. 매도할 수 있는 금액대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LG엔솔의 4680 배터리 그리고 테슬라의 배터리 관련해서도 지금 공급 계약 소식과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주가 흐름은 영신통치가 않죠. 지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매도가를 어느 부분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지 이 종목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TCC 스틸 매도가 여쭤보셨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그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많죠. 지금 TCC 스틸이나 동원 시스템즈 같은 종목군들은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있습니다. 우리가 2차 전지가 반등을 줄 때
반등을 줄 때 충분히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저는 어떤 종목이라고 보냐면 저는 2차 전지 종목군 중에서 저는 이게 나와 있는 여러분들 롯데 에너지 멀티리얼즈라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지금 요 나와 있는 롯데 에너지 멀티리얼즈 이게 나와 있는 이 종목과 그 다음은 신흥 SEC라는 종목이 하나 있을 거예요. 신흥 SEC 이 종목도 상당히 매력적이고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이게 나와 있는 TCC 스틸 같은 종목군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분께서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39,000원에 지금 30%를 가지고 계시니까 뭐 충분히 39,000원대까지의 상승 이유는 충분히 있는 종목입니다. 이거는 제가 봐 비중이 좀 적으면은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추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거든. 이 종목은요. 이 종목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 가격대와 요 가격대 중간 정도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적어도 이 종목 가져가면요. 4만 원까지는 상승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좀 더 본다면은 42,000원까지 가져가셔도 전혀 무리가 없다. 그리고 이 종목의 특징 한 가지가요. 한번 탄력을 받게 되면 우리가 보통 주식의 키라고 하는 건데 키. 여러분들 주식의 키라는 게 있어요. 보통 1년에 여러분들 상한가를 한 번도 못 치는 종목이 있고요. 1년에 상한가를 치면 연속적으로 치는 종목이 있고 5년 동안에 상한가 한 번도 안 들어가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은 수시로 조금만 모멘텀만 주면은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주식에 대한 우리가 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그리고 이 종목이 사실은 그게 그 전체적인 거래량 보면요. 거래량이 많지 않거든요. 거래량 보세요. 이게 지금 액면가 1,000원짜리 종목이죠. 액면가 1,000원짜리 상장 주식수가 2,600만 주밖에 안 돼요. 2,600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그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지금 거래량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종목군데 별로 없어요. 이 중에 지금 전체 상장 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조금만 땡기면 이 종목은요 빠르게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시면 쭉 한번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갑니까? 15%씩 올라가죠. 15%. 15%. 그 다음은 이 올라갈 때 보세요. 이렇게 쭉 올라갈 때는 탄력을 받고 올라간다는 거죠. 따라서 이 종목은요, 쭉까지 가시면은 저는 4만원대까지의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최대한 가져가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TCC 스틸 마지막 종목이 됐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끼가 있는 종목이다. 주가 상승 탄력 더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지금 39,000원대 매수가 갖고 계신데 4자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 랭킹쇼 주제 마지막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금사 전문가께서는 전어를 딱 꼽아주셨거든요. 맞아요. 1위로. 과연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남아있는 순위 딱 2개입니다. 게 대 전어의 대결이거든요. 알아보겠습니다. 1등은 어떤 음식입니까? 네. 자, 1위는 바로 전어입니다. 전어였습니다. 우와, 압도적이죠? 정말 압도적이네요. 네. 가을 전어는 확실히 가을 전어가 봅니다. 54.9%. 나머지 친구들을 다 합쳐도 전화가 안 맞아요. 되네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네. 오늘 전문가께서 음식에 딱히 조예가 없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히 또 맞춰주셨네요. 네. 자, 앞으로 이 랭킹도 종목 진단도 더 상세하게 그리고 좋습니다. 정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금산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정말 뭐 시간이 빨리 지나갔는데 오늘 랭킹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종목에 대해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늘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